짜잔! 제가 올해 10월에 결혼식을 하는데 저희 청첩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청첩장이 탄생했습니다. 짜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딱 가을 느낌의 청첩장을 주문했고 가운데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걸 이렇게 뿅 뽑을 수 있어요. 짜잔! 저희 웨딩 포토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가 드로잉을 해봤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할 일만 남았는데 일단 내일은 가장 오래된 친구들, 15년지기 친구들을 만나서 주는 날이라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청첩장도 소중한 추억이니만큼 영상에 남기고 싶었어요. 내일 친구들에게 청첩장과 함께 줄 저희 레진아트 선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게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넣은 키링입니다. Forever Young. 중학교 때부터 지금 15년 동안 친구이고요.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친구들이라는 게 그 자체로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시절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시간을 함께했던 소중한 친구들이라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Forever Young, 우리는 영원히 젊다, 영원히 우정 간직하자,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짜잔!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만든 선물 키링이고요. 이 친구는 최근에 되게 공주공주한 모습으로 결혼을 한 친구라서 그냥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만들어 본 키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친구한테 좋은 컬러가 초록색이라고 했던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서 초록색을 가운데 포인트로 놓고 만들어 본 키링입니다. 짜잔! 코스터입니다. 컵받침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젤에다 놓고 보면 액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2018년인가 2019년 아무튼 한 3, 4년 정도 전에 같이 경주 펜션에 놀러가서 똑같은 짱구 잠옷을 맞춰 입고 찍은, 술 취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이 귀염 뽀짝한 반짝이와 스팽클들로 꾸며 보았습니다. 아, 이거는 예전에 만든 건데 친구 중에 한 명 반려동물을 제가 예전에 그려준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을 코스터로 만들어 봤고 이거는 근데 사실 망한 거예요. 제작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라서 이렇게 그림에 얼룩이 생겨버리고 근데 이거 소중한 반려동물이 들어간 그림이라서 버리기는 그렇고 왠지 친구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포장해서 선물해주려고요. 마지막으로 짜잔! 친구들 MBTI를 넣어서 만든 키링입니다. 그럼 포장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여태 포장 영상만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이걸 깨달은 이 순간에도 저는 포장을 하고 있네요. 제가 아직 너무너무 레진아트 새싹이라 작업하면서 촬영까지 하는 게 아직도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특히 그럴 때 처음 해보는 디자인, 처음 해보는 시도인데 그거를 촬영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 작업이 안 돼요. 제가 시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촬영을 해보려고 이것까지만 마지막 포장 영상으로 하고 이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든 제작 과정을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레진아트 하면서 제가 느낀 점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레진아트 하는 그 순간에는 되게 몰입합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이어도 그 모든 게 사라지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실 배가 고프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레진아트를 하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그게 원래 못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마저도 사라지는? 그러니까 못하진 않아요. 진이 빠지고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엄청난 몰입을 하면서
그것까지 순간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엄청 더워도 더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느끼긴 하는데 소용없어져요. 배고픔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지만 그냥 소용이 없어요. 작업하는 그 순간에는 거기에만 몰입하느라 온몸에 땀이 죽죽 나고 막 해도 그냥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돼. 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은 그냥 체감 10분이야, 5분이야.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진 아트를 하면서 느끼는 점 두 번째. 굉장한 작가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저는 저 스스로 작가라고 불리고 싶고 부르는 사람인데 사실 이미 작가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를 소개한다면 작가라고 소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서 근데 이렇게 생각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꽤 최근의 일이라서 한 번씩 까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레진 아트를 하는 그 순간에는 스스로 와, 난 진짜 작가네. 그런 생각이 엄청 들어요. 대단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면 나 되게 작가를 넘어선 장인? 거의 장인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진 아트 하면서 느낀 점 2, 나는 작가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장인이 된다. 되게 프로의식을 가지면서 진심으로 작업을 합니다. 일반 회사도 다녀봤고 비행 승무원도 해봤고 알바도 진짜 많이 해보고 영어학원 선생님도 해보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되게 대충 하거든요. 대충이라기보다 적당히 하자. 굳이 일을 더 나서서 하거나 덜 하지도 않고요. 주어진 것만 하자. 시키는 일만 딱 하고 뭐 더 하거나 덜 하지 않습니다. 회사 일들을 대단히 내 거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서 임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사실 맞기도 하죠.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안 되는 걸 어떡해. 저는 좀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회사 사장님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법한 그런 부류의 직원이었죠. 회사 사장님들은 다들 원할 거 아니에요. 이 직원이 이 회사는 내 거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 바쳐 몸과 마음 바쳐 일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도 뭐 이게 내 일이다, 내 거다 이런 생각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담고 있는 회사, 담고 있는 집단 그런데 소속감은 또 굉장히 잘 느끼는 편이라서 그 소속되어 있는 순간만큼은 되게 애사심도 있고 애정을 갖긴 해요. 근데 이거를 막 정말 애정에서 그치는 수준이지 내 온 진심을 다해 몸과 마음 바쳐 내 것처럼 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가 30살이거든요. 여태 사회생활을 했다면 한 5년 넘게 했던 제가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내 일처럼 진심으로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레진 아트 작업을 하게 되면서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라 좀 그렇네요.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민망해지네. 내 일이니까 내 것처럼 하지 당연히. 회사 일에 정말 자기 일처럼 하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느끼고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저는 못했고 정말 찐으로 내 일이어야지 진심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레진 아트 하면서 느낀 점 3번째.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작업이 진짜 잘 되는 날은 신들린 사람처럼 막힘없이 술술술 작업이 진행되고 만들어진 결과물도 완벽하고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작업 안 되는 날은 반대로 아무리 애를 쓰고 막 갖은 시도를 해도 절대 안 됩니다. 그날은 뭐 흘리고 떨어뜨리고 색깔도 이상하고 뭐 그냥 다 망쳐요. 뭘 하든 그냥 다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날마다 그런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은 깨달은 게 매번 잘 되는 날이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애저녁에 접자. 안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은 이 온 우주가 흐름을 흐트러뜨리고 막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냥 그런 날은 다른 일을 하던가 잡다한 걸 합니다. 그래서 느낀 점 또 3번째. 작업이 안 되는 날은 접고 다른 거 하자.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선물을 제가 여기저기 많이 줘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저는 그냥 제 재미로 만든 일이고 또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만든 거라서 크게 힘들거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는 사실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선물해서 짠 주면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 정말 좋아해요. 나는 되게 당연하기도 한 건데 그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특별해하고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사실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겐 이 레진아트라는 방법이 있어서 또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또 내일 친구들 만나서 좋아할 모습을 보게 되겠죠? 설렙니다.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주는 기쁨이 사실 훨씬 더 커요. 그쵸? 받는 기쁨도 그것대로 좋긴 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주는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쭉 주려고 합니다. 저는 기버. 저는 부자 기버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걸 이루려면 이미 그것이 됐다고 생각하라고 해요. 꿈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부자 기버예요. 이거 여러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대요. 기버, 매처, 테이커. 기버는 말 그대로 주는 사람, 매처는 받는 만큼 주는 사람, 주는 만큼 받는 사람, 테이커는 받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기버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버, 매처, 테이커 세 개 중에 가장 가난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나요? 맞습니다. 기버입니다. 그럼 가장 부자일 것 같은 사람은요? 이건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것도 기버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기버, 가장 부자인 사람도 기버라고 해요. 그 중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매처랑 테이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버 중에서도 부자 기버가 될 거예요. 가난한 기버는 어떤 유형이냐면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아무나 가리지 않고 다 주는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호구인 거죠, 호구. 그거는 사실 현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저는 부자 기버가 될 겁니다. 고로 저는 나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네. 오늘도 영상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